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화를 내는 것이 때때로 중요한 의사표현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내는 것이 의미 있는 의사표현 수단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얻는 것 못지않게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화를 내면서 얻는 것에는 무엇이 있고 잃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 직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업무가 거의 마비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용인 가능한 행동 반경이 다르다 보니 사소한 것들이 누적되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이와 직급의 차이가 나는 사람 간 충돌이다 보니 선임자나 인생 선배로서 혹은 후임자나 동생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화해를 유도해 보았는데요. 양쪽 모두 조금 더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감정적 골이 있다 하더라도 공과 사는 구분해서 회사 업무에는 지장이 없기를 바랬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진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도 하지 않는 다소 유치한 방식의 대응을 하다 보니 해당 업무가 거의 멈추는 상황에까지 갔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큰 성인들이 왜 이 정도의 허용치도 없이 사회생활을 할까 다소 유치하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번엔 제가 그들과 비슷하게 유치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는 관계없이 사적인 활동을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제가 선의로 뭔가를 했는데 누군가가 본인의 유불리를 바탕으로 저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뚜껑이 완전히 열린다는 말이 생각나면서 엄청난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맞받아 화를 낼까 하다가 어이가 없어서 일단 아무런 대응 없이 그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오는 길에도 그렇고 그 이후 며칠 동안 머리가 온통 그때 그 분노로 가득 차서 회사 일을 방해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지껏 내가 진행해왔던 것들 다 엎어버리고 나는 손 뗄 테니까 딴 사람에게 그 일을 하게 하라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건 좀 유치하니 일단 진행 중인 거는 끝까지 마무리를 짓되 이후 이 사람들과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도 며칠이 지나니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액션을 취해서 이 분노를 풀어야겠다는 이성적 당위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분노에 가득 찼던 그 며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때 그 회사 사람들과 똑같이 유치하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 그나마 한계 허용치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 경험으로 회사 내 인간관계 충돌은 폭넓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 나의 한계 허용치 총량이 큰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회사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 충돌 상황에 대해서는 똑같이 유치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던 그 며칠을 돌아보면서 파악한 것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 회사 내 인간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사례나 패턴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막상 일어났을 때는 감정적 동요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패턴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준비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는 집단이 달라지거나 충돌 패턴이 조금만 달라져도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마음의 준비는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분노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해결하는 모든 노력들은 상대방을 공격해 우위에 섬으로써 나의 분노를 잠재우는 쪽으로만 집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을 하되 나도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상대방을 반격해 복수에 성공을 해도 분노의 배출이나 정신 승리 이외에 사회적으로 내가 성취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난 이제 손을 뗄 테니 이제 앞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거나 이후 상대와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등의 감정적 해법은 나의 사회적 자산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충돌이 났던 상대방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 지금껏 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과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쌓아놓은 우호적인 관계, 괜찮은 평판, 훗날 내가 무언가 아쉬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인맥으로서의 인간관계 등을 일종의 사회적 자산으로 부를 수 있겠는데요. 감정적 대응은 이러한 사회적 자산을 소진하게 됩니다. 쌓아놓은 평판이 없다 하더라도 감정적 충돌이 발생하면 훗날 사회적 자산을 쌓으면서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정의 부적절한 표출은 일종의 사회적 부채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한 번 더 요약하자면 감정적 대처는 실익이 없이 나의 사회적 자산만 소진시킨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좀 지났더니 강렬했지만 실체가 없던 마음속 분노는 이제는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나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일단 내 실익을 챙기며 자연스럽게 마무리 짓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내게 유리할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적 정면 충돌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다른 해법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화가 났던 그 시점에 분노 해소를 우선시하는 대응을 했더라면 지금쯤 그거 뒷수습하느라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건으로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감정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